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채널론 사기꾼 학교 번역의 김사부입니다. 오늘은 체불임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들이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인 임금을 지급받아야 하는데 고의 또는 가실로 임금이 체불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면 밀린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하거나 고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을 해달라고 고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체불임금이란 정해진 지급기일에 임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 없이 상여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거나 반환 처리하는 행위, 근로자의 동의 없이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입니다. 일반적으로 임금의 지급 의무나 금품 청산 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체불임금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를 형사처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하려면 그 전에 관할지방고용노동부에서 체불임금 확인원을 발급받아서 증빙자료로 제출을 해야 합니다. 관할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가 진정을 하면 이를 즉시 접수하여 민원을 사무 처리하고 기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정사건을 처리하도록 지정받은 근로감독관은 신고 내용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조사에 대비하여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임금대장 등 증빙자료들을 철저히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근로감독관은 신고 내용의 조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당사자 그 밖의 참고인들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은 진정사건을 조사할 때는 우선 신고인의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야 합니다. 체불임금 진정사건은 접수한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처리를 해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처리기간 동안에 사건을 처리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이 되는 경우에는 그 처리기간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연장된 기간에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곤란하여 고발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처리기간의 범위 내에서 처리기간을 다시 한 번 더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진정사건의 조사 결과 임금 체불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는 시정시간 14일 이내에 단 평균임금 산정 등 임금 계산상의 단순 착오로 인한 경우에는 시정기간 25일 이내에 사업주에게 시정하도록 서면 지시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기한 내에 시정 완료를 하면 내사가 종결됩니다. 기한 내에 사업주가 시정하지 않으면 범죄인지 보고 후 수사에 착수를 합니다. 단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반의사불벌죄라고 하는데, 진정사건 등 내사사건의 경우는 내사 종결하고 고소고발 및 범죄인지 사건의 경우에는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송치를 합니다. 금품 체불 관련 사건의 법률 구조 지원 절차 등에 따라서 신고인이 임금채권보장법 제12조에 따른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관할지방고용노동부의 장은 이를 발급해야 합니다. 체불금품 미지급 관련 신고 사건의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구조 서비스 또는 소액재판제도를 활용하여 민사 절차를 안내를 받거나 무료 지원을 받으면 됩니다. 근로감독관은 사용자에 대해서 체불임금의 시정을 지시하고 기한 내에 이행을 하지 않을 때에는 즉시 범죄인지 보고서를 작성하고 수사에 착수를 해야 합니다. 근로감독관은 범죄를 인지하거나 고소고발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범인과 범죄 사실을 수사하고 그에 관한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고소고발 범죄인지 사건은 접수 또는 범죄인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검찰에 송치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고소고발 범죄인지 사건은 그 처리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사기간 연장 건의서에 따라서 검사로부터 수사기간의 연장 지휘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감독관은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송치 서류를 작성하고 사건 송치 후에 기록을 하고 관할검찰청에 송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감독관은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근로기준법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 2, 제46조 또는 56조를 위반한 사건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법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고발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는 번복할 수 없으며 같은 내용으로 재신고할 수 없음을 진정인에게 안내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근로감독관은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는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종료하면 됩니다. 진정사건 등 내사사건 등의 경우에는 체불금액 및 청산 여부와 관계없이 내사를 종결합니다. 고소 고발 및
범죄 사건의 경우에는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송치를 합니다. 다만 피해자에 대한 조사 없이 고소고발장에 기재사실 또는 고소고발인의 진술만으로도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각하 의견으로 송치를 하게 됩니다.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법률구조 지원 절차 등에 따라서 소송의 제기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 신청서에 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을 신청받은 관할지방고용노동부의 장은 3일 이내에 확인하여 체불임금 등 사업주의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하는데 대부분은 확인 후 즉시 발급을 해줍니다. 체당금이란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퇴직금, 휴업수당의 지급을 근로자가 청구를 하면은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우선하여 체불금을 지급해주는 임금, 퇴직금, 휴업수당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지급해 주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이 회생 절차 개시에 결정이 있는 경우, 파산 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라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 있는 경우입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체당금의 범위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최종 3개월분의 휴업수당으로 한정이 됩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체당금의 상한은 일반 체당금의 상한 액수는 퇴직 당시 연령에 따라서 30세 미만부터 60세 이상까지 각각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임금과 휴업수당은 1개월분, 퇴직금은 1년분을 기준으로 하며 소액 체당금의 상한에는 400만 원입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 생산성 및 소득 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게 됩니다. 최저임금의 기준은 2023년 최저임금 적용 시급이 9,620원입니다.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사람에 대해서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으로 임금액으로 정하게 됩니다. 다만 단순 노무 업무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가 됩니다. 정부에서는 근로자의 민사소송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자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무료 법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의문사항이나 필요한 사안들은 도움을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해당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월 평균 임금이 4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체불 금품 확인은 접수 후 일반적인 진행 절차는 먼저 임금 체불을 한 사업주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른 곳으로 빼돌리는 경우를 대비해서 사업주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주의 재산이 확인되면 실제로 밀린 임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밀린 임금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액 재판 제도를 활용하면 됩니다. 소액 재판의 장점은 1년 이상 소요되는 일반 민사소송과는 달리 1개월 정도면 판결이 결과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임금,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 재산에 대하여 질권, 저당권 또는 동산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가 됩니다. 다만 질권, 저당권 또는 동산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저당권 또는 동산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 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가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퇴직급여 중 퇴직금,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의 급여는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1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의 부담금 및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의 부담금은 가입자의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임금 체불 관련 취하서, 취소장을 제출하고 내용이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인 경우 공소권이 소멸하여 사업주를 처벌할 수 없게 되므로 신중하게 판단하고 결정을 해야 하고 주의를 해야 합니다. 취하서 접수를 조건으로 일부만 지급해주고 취하 이후에 지불하겠다는 말만 믿고 써주었다가 근로자를 안심시켜서
따라서 약속을 하고도 어기는 사기꾼 악덕 사업자들도 많이 있으니 주의를 해야 합니다. 이는 공소권이 신고인의 취소로 소멸된 이후에는 동일 사안에 대해서 형사재판을 할 수 없다는 반의사불벌죄와 일사부자리의 원칙을 악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민사소송은 가능합니다. 저의 소견으로는 체불임금을 완불받기 전에는 절대로 고소장을 취하해주면 안 됩니다. 화장실 갈 데가 급하지 볼 일을 다 보고 나면 딴소리하는 인간들이 사기꾼 악덕 사업자들의 공통적인 인간성입니다. 체불임금 사건은 법정 기한 내 지급을 받지 못한다면 다음날 즉시 고용노동부에 진정 고발 접수를 하고 정해진 순으로 조사에 응하고 결과에 따라서 법적 절차에 따르고 전액을 지급받기 전에는 절대로 취하서나 면죄부를 써주어서는 안 됩니다. 범죄자는 무조건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 처벌되어야 합니다. 체불임금이 고액 체불인 경우 단일 사건 1억 원 이상 피해자가 도주한 정황이 있다면 그의 소유 차량, 실제 거주지 등을 모두 파악을 해서 채권 확보 및 신병 확보에 활용을 해야 합니다. 감독관이나 경찰이 알아서 잘 해줄 것이라는 안이한 생각만으로 사건을 접수를 하면 미제 사건만 만들게 됩니다. 이때 고소인 조사를 받을 준비와 증빙 자료도 빠짐없이 정리를 해서 준비를 미리 해두어야 합니다. 체불임금은 상대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발생하지도 않았거나 청산받기도 쉽지만은 반대의 경우에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면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모든 자료, 관련 통화 녹음이나 문자 메시지, 통장 거래 내역, 급여 대장은 평소에 잘 보관을 해두어야 하고 4대 보험 취득 여부도 꼭 체크를 해야 합니다. 더러는 당사자들 간의 근로조건이나 기간의 이견으로 인해서 매우 많이 다투기도 합니다. 이런 자료들을 갖추지 않는 대표적인 업종이 무허가 건설업자가 하도급을 받아서 공사를 하는 원룸, 개인주택 등의 소규모 공사 현장입니다. 그리고 유사휘발유 판매업소, 불법 오락실, 성매매업소 등 불법 범죄에 가담한 자 또는 종사자들은 근로기준법으로 구제를 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불법 사업장의 취업은 생각을 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범죄의 공범으로 취급을 할 뿐이지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임금 퇴직금의 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소액 채당금 청구를 하려면 퇴직 후 2년 이에 소재기를 해야 하므로 돈을 못 받았다면 빠른 시일 내에 지체 없이 진정이나 고소를 해야 합니다. 퇴직한 후 시일이 상당히 지났다면 진정, 고소와 동시에 민사소송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고용주나 사업장의 재산, 동산이나 부동산을 사전에 가압류를 하여서 불이익을 당하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를 해야 합니다. 사기꾼, 악덕 사업주들은 평범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영악하고 치밀하고 악랄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절대적으로 오직 법으로만 해결을 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의 확정 판결을 받아서 재산명지 신청, 확인 후 부동산, 동산, 채권, 통장의 압류와 채무불이행 명부 등재 신청을 해서 이 나라에서 모든 신용거래와 사업을 못하도록 해서 더 이상 체불임금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그리고 형법상 엄벌에 처해달라고 진정탄원을 해야 합니다. 보통 형사처벌의 순서가 초범은 벌금형, 재범은 집행유예, 다시 재범 발생 시에는 실형 선고로 학교에 가게 됩니다. 설령 돈을 늦게 받거나 못 받아도 죗값은 치르도록 학교에 꼭 보내야 합니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생업에 바쁘고 과정이 번거로워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기꾼 악덕 사업주들이 이러한 맹점을 악용하여 더 많이 발생을 하고 기생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방치한 사기꾼 악덕 사업주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다른 사람들이 방치한 사기꾼 악덕 사업주들이 나에게 갑질을 하고 임금을 체불을 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준비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시청자 여러분, 좋아요,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과 구독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구독, 좋아요가 저에게는 큰 힘과 보람이 됩니다. 다음 시간까지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건강과 재산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구상에서 사기꾼, 쓰레기 정치꾼, 빨갱이, 레드 바이러스들이 모두 학교에 가거나 사라지는 그날까지 저의 방송은 계속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기꾼 학교 보내기 김사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